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대구시의 새로운 명물이 명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하나 생겼죠. 바로 동대구역에 조성된 박정희 대통령 광장입니다. 이것은요, 동대구역의 연간 인원수를 생각해 보더라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 관문이 바로 동대구역 아닙니까? 정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것 하나는 뭐 나름대로 업적을 하나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 예산으로 이걸 했거든요. 국가 예산으로. 그래서 뚝심은 있다. 정말 밀어붙이는 힘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걸 속보로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죠. 그때 여러 가지 논평을 겸했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제3세계 국가, 못 사는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이 원하는 그야말로 최상의 100% 100점짜리 지도자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특별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못 사는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식 롤 모델을 지금 따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뭐 한강의 기적 이런 걸 다 배워간다 그래요. 실제 연수도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연구가 있죠.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뭐 많이 지금 퍼져 있으니까 다 아실 것으로 보고요. 그 정도로 이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사에 끼친 영향력도 굉장합니다. 저개발국의 모델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분 같은 방식이 아니고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데도 이것을 수입해 가는 나라에서요, 잘 성공을 못 시킵니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이에요, 사람.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에는 그런 리더십이 없는 거야. 그거를 그냥 진짜 구국의 일념으로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완전 그 거대한 에너지를 갖고 초인의 같은 능력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는 지도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고 수입에 올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게 가장 극명한 차이가 되겠죠. 자, 박정희 대통령 동상 홍준표 시장의 이제 대선 출마 작품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출사표 같은 것이다 보는데요.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조금 이상하다. 얼굴이 박정희 대통령 얼굴도 있지만 홍준표 시장 같다라고 했더니 거기 당시 댓글에 보니까 아니에요.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아니 누리 PD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지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바로 거의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제가 그걸 논평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얼굴도 있지만 홍준표 시장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냐 다를까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되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벌써 네티즌들이 벌써 다루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밤새 지키라던 박정희 동상. 이거 뭐야? 가만히 보니까 홍준표네. 홍준표 얼굴이 더 닮았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래 놓고 보니까 좀 닮지 않았습니까? 웃는 모습이 홍준표 시장 얼굴이 한 50%는 들어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얼굴도 물론 한 50% 있습니다. 한 50대 50 같은 느낌이 들어. 진짜 박정희 대통령 얼굴은 밑에 있는 이런 모습이죠. 하단에 있는, 왼쪽에 하단에 있는. 이 모습하고, 지금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의 얼굴하고는 조금 다른 듯 느껴질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인데요. 자, 이렇게 되자 벌써 언론사에서도 이걸 취재를 했더군요.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왼쪽에 모습,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 같다라기보다는 약간 뭔가 다른 이미지로 희화화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저 안 보고요. 실제 이런 사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질감상 이런 느낌이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사진의 얼굴로 박정희 대통령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본 수없이 많은 수천 장, 수만 장 그 사진에서도요. 단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미지가 지금 이 모습이죠. 이거는 영락없이 홍준표 시장 얼굴이다라고 이제 말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달리 보면요. 이걸 달리 보면 박정희 대통령 얼굴하고 홍준표 시장이 의외로 웃을 때는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닮은 얼굴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점도 제가 지적은 해드립니다. 홍준표 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얼굴하고 같지는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는 뭐 이런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웃을 경우에는 하관이 특히 닮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얼굴이 박정희 대통령 같다? 아니야, 아니야. 홍준표 같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대로 지금 그 동상은 이미 이제 이렇게 제막이 되어 버렸고요. 자, 박정희 대통령 얼굴은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드러나겠죠. 여기에요. 경상북도청 입구에 지금 세워진 동대구역 그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3m거든요. 이거는 10m입니다. 거대한 엄청난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웅자입니다. 웅장한 모습입니다. 자, 안동이 아니고 경상북도청 안동에 있죠. 경상북도 예산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을 숭모하는 기념사업회 같은 데서 십시일반으로 민간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조성해서 이렇게 큰 박정희 대통령의 위용을 이렇게 우뚝 세웠습니다. 이 당시에는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안 했죠. 시비를 많이 안 걸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국가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민간 자발적으로 한 돈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시비를 걸 만한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저 대구 동대구역 저거는 돈 국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민간의 힘으로 해야 돼요. 국가 예산으로 하려 하지 말고 민간의 힘으로. 그래서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그러면 저들이 뭐 할 말 못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우리나라에 확 깔아버리면 나중에는 박정희를 이제 독재자로 뭐 친일파로 몰아가는 그게 이제 죽어버리겠죠. 역사 전쟁에서 밀려가지고 우파가 지금 힘들어졌잖아요. 그 역사 전쟁을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우뚝. 그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효과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해 보면은 소위 보수 대통령 지지율이 없어요. 1%, 2% 전부 이래. 박정희 대통령 혼자만 30%, 40% 이렇게 나와요. 때문에 이분을 우뚝 세워야 됩니다. 가능성도 제일 크고. 자, 여기 경상북도청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모습은 이겁니다. 저 먼 미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민족의 그 거대한 청사진을 한 몸에 품고 있었던 분이죠. 자, 이런 모습. 이건 누가 봐도 박정희 대통령이죠. 얼굴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이제 초인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을 설명할 때 초인이라는 단어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렇게까지 거대한 의지와 에너지를 갖고 있었느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만기칠남 모든 국가 행정을 꿰고 있었고요. 장관들을 가리켜 가면서 국정을 리드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도 배우고 뭐 새마을 운동도 배우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기법 이런 것은 배울 수가 있지만 사람을 수입해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자 해도 산업화에 성공하고자 해도 쉽지 않은 거죠. 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해냈죠. 5천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멋집니다. 이건 규모도 크고요. 한 번쯤은 가서 다 사진 한 방 찍어야 됩니다. 여기는 진짜 성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이면은. 특히나 지역이 또 여기는 경상북도청이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때 제막식을 가졌었죠. 정말 흐뭇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경북도청 앞 천년숲 박정희 동상 공개되었다. 이런 뉴스도 나갔고요. 자, 이분이죠. 이분 얼굴을 보다가 이 얼굴은 누가 보더라도 이 관상적으로 비범한 얼굴이거든요. 관상학자들이 박정희 대통령 얼굴을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용환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용환이 아니에요. 봉환입니다. 봉환. 관상에서 최극품이 봉환이 1이에요. 1. 제일 최상급인데요. 봉환 다음이 용환이죠. 근데 이 봉환은 100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이 관상을 봉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관상학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봉안으로 보는 거죠. 봉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봉안은 몇 명 없더라고요. 태조 이성계 봉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봉안, 이승만 대통령은 용안으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백마상, 뭐 기린상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봉안으로 대부분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상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그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다.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동상으로 이걸 했는지 저는 알아요. 그게 이제 나락단, 볕단을 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나락단, 볕단. 그게 박정희 대통령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적합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적합하다. 그래서 상당한 나름대로 이유는 됩니다. 이유는 되는데 그 볕단 듯 모습 다 봤죠. 아시죠? 예, 그렇지만 얼굴 자체는 박정희 대통령을 닮았다라기보다는 홍준표 시장 얼굴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저게 뭐 오히려 나름대로 또 논란이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 효과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의미도 되겠죠. 저는 어쨌거나 이 이제 동대구역에 있는 이 박정희 대통령 그 동상 그리고 거기에 조성된 이 공원 이것은 대구에 이제 명소가 될 것이고 저걸로 인해서 상당한 관광 효과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국에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 숭모하는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구미를 꼭 가봐야 된다. 서울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을 꼭 가봐야 된다. 옥천에 있는 유흥수 생가를 꼭 가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관광차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참배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 같다. 대구에는 정말 좋은 상징 하나가 생긴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진짜 크게 문제가 되면은 동상 교체하는 것도 나올지도 모르죠. 예. 아무튼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다른 나라 없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백마탄 초인, 그야말로 이제, 뭐, 우리에게도, 영웅이 나왔으면 하는 어떤 그런 모델이 있을 텐데, 딱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민주화 이런 것은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짜 중요한 것은 산업화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배불리 먹게 해주는 것, 이게 제일 힘들다니까요. 이거 되면은 민주화는 그 후에 결과물로서 선물로서 그냥 온다라고 합니다. 굳이 뭐 민주화 운동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진짜 뭐 투쟁해가지고 민주화 투쟁해서 민주화 이룬 나라가 없다니까요. 전부 그걸 착각하고 있더라고. 프랑스 대혁명은 민주화 투쟁이 아닙니다. 그건 별개예요. 그건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으로 가는 뭐가 있긴 했어도 그거는 민주화 투쟁하고 아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왕정이었는데 뭐 그것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 중남미 북미 이렇게 다 합쳐봐도요. 민주화에 이룬 나라들은 전부 선진국화 되었거나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산업화 성공하면 저절로 민주화가 따라온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깊은 연구를 했던 세계적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화까지 이룬 세력은 사실상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공로다, 업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저들이 민주화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어떤 뭐랄까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이제 국민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들이 상대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이쪽 세력을요 악마시 해놓은 거죠. 악당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뭐 선한 존재고 저쪽은 악이고 자신들은 백이고 저쪽은 흑이고 이걸 극단적으로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 그걸 뭘로 했느냐? 친일파 프레임 이걸로 했어요. 그리고 역사 논쟁. 그러니까 역사를 바꿔야 됩니다. 친일파 프레임에서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10대, 20대, 30대들, 40대들까지도요. 일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일본과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 세대예요. 그리고 일본도 말이죠. 그 세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한국이더군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일본이고 서로 간에 교류도 많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은 흘러갈수록 이제 이 현재 대한민국을 세우고 건국하고 그리고 선진국을 그걸 만든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정신이 살아있는 쪽으로 그렇게 결과되어질 겁니다. 젊은 층이 결국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로 잡아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들 좌파들이 친일파 프레임으로 정치하는 것도 끝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끌면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